세월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고, 일본에서 만들어진 세월호와 굉장히 비슷한 배 중에 아리아케호라는 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아리아케호가 침몰한 사고가 있었는데, 이 아리아케호는 4~5시간이 걸려서 침몰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, 세월호는 굉장히 비슷한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제 침몰이 돼서 침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,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이 침수에 대한 이제 선조위 활동 혹은 마린의 실험 결과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. 혹시 안전기실 주변의 파공이나 균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. 이게 머나먼 세월호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. 거기에 보면은 좀 너무 어렵다라는, 초반에 제가 원고를 썼을 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소제목들을 집어넣었는데, 저는 그 소제목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모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다, 이건 좀 과학적인 얘기고, 중요한 거는 최초 침수 구역은 확인하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최초 침수량은 확인하지 못했다.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알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, 침수 초기 자세는 자유항주 시험의 자세와 다르다. 그러니까 선미 트림, 그러니까 선미 쪽이 좀 더 가라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마린 자체도 자유항주 시험하고 침수 시험의 자세를 다르게 했어요. 보건성을. 말하자면 보건성을 다르게 한 겁니다. 그다음에 선체 외판의 파공 영향은 외국의 조사업체가 검토한 바 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외판은 우리 화물창입니다. 우리 1층이라고 하는 D데크. 만약에 D데크에 구멍이 뚫리면 100분이 아니고 한 3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. 침몰하는데. 그러니까 바로 배제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뭐 램프 도어가 열렸느니, 뭐 파일럿 도어가 구멍이 뚫렸, 뭐 문이 열려서 샜느니, 글로 물이 들어오면 바로 침몰입니다. 그러니까 무게 중심보다 높은 쪽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성도 확 나빠지고요. 그렇게 되면 횡경사가 확 심해지고, 우리가 보건역이라고 하는 뭐 GZ 커브의 마이너스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침몰이 됐죠. 그러니까 110분, 아까 뭐 아리아케는 뭐 4시간, 뭐 통상적으로 며칠도 보통 버팁니다. 일반적인 배들이 뭐 어떤 사고를 당해도, 어떤 데가 침수가 돼도 구획이라 그러는데 며칠씩 견디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. 그럼 왜 그럴까?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그 다음은 쭉쭉 있는데, 그러니까 좀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좀 더 나중에, 그 선조위 당시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는데, 나중에 와서 제가 2020년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,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최초 침수가 어떻게 일어나야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보았던 그런 방식으로 침몰하는가. 물이 이데크, 우리 기관실 또는 지하, 우리 일반적인 그 화물이 들어가는 거 밑에, 그쪽으로 물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. 그거보다 물이 위에 들어가는 순간 횡경사가 너무 심화돼서 바로 전복입니다. 그러니까 전복은 뒤집어지는 거고요. 침몰은 가라앉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복하고 이제 침몰이 보통 혼동하시는데, 전복은 뭐 이렇게 여기 있던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도, 90도가 뒤집어져도 이건 전복이지 침몰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하늘을 보면서 떠 있으면 전복된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뭐 위에 뭐 창문이나 아니면 천막을 해서 물벼락이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C덱이나 E덱, 그러니까 D덱이나 C덱, 그러니까 1층, 2층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급격한 전복을 일으켜서,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C덱, D덱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근데 많이 들어갔어요.
루버벤트 우리 물 팍 분출하는 영상을 보시면 바로 막 물도 확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? 뭐 창문도 깨졌다 그러니까 뭐 창문으로 들어갔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은 굉장히 무게 중심보다 높은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횡경사가 많이 심화가 돼서 바로 전복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. 우리 1, 2, 3장이 처음 찍을 때도 그 각도 그대로 있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 평형수 잘 아시죠? 평형수처럼 이데크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밑으로 무게중심을 낮춰주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. 대신 좀 가라앉았겠죠. 무거우니까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E덱에도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C덱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까 많이 들어갔어요. 그럼 E덱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 마린 모형 시험에서는 E덱에 물이 들어가는 거 찾다 하나 찾았어요. 루버벤트가 피난전기실로 연결돼 있습니다. 그 조그만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야 돼.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. 그럼 뭐죠? 이 덱에 물이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. 그러면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데크 쪽의 파공. 그런데 우리 8월 1일 날 보니까 피난전기실 데크스토어와 엔진룸에 일단 찢어졌어요. 현재. 언제 찢어졌는지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당시 찢어졌다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. 조사해 봐야 된다. 이런 겁니다. 아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가장 마지막 질문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